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사자서학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수유가라도 수물성책하라. 제9가 비록 숫자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자, 유과 할 때 과는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이나 잘못된 것, 과오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일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물성책, 소리를 내어서 책 꾸짖지 말라. 큰 소리를 내어서 꾸짖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유선이여든 필예우외하라. 자, 형제지간에, 형제가 있어서, 자, 형제지간에 유선, 그러니까 착한 일, 좋은 일이 있거든. 필 반드시 예. 요는 길을 예자인데 칭찬하다는 의미죠. 자, 우외 밖으로, 밖으로 칭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칭찬은 그냥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밖으로 칭찬의 이야기를 건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형제 유실이여든 은이 물량하라. 자, 형제지간에 유실. 자, 요거는 요 과실, 요 나왔죠. 과실이기도 하고요. 실책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었거든. 숨기고, 드러내지 말고 숨기고, 물양. 자,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날릴 양. 그럼 형제 유난이여든, 자, 사구하라죠. 자, 형제지간에 유난, 어려움이 있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원래 이제 민은 뭐 민망하다 할 때도 쓰지만은 근심하다, 걱정하다라 할 때도 씁니다. 자, 그래서 관심을 두고 이제 근심, 걱정하고서 구원해 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능 여차면 제역 효질이라. 자, 능이 뭐 할 수 있다면, 자, 여차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면 제역 아우 또한 효지 그것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활락, 형제역락이죠. 그 다음에 아유우환, 형제역우, 수유다친, 기약, 형제화목, 부모 희지, 여친, 필경입니다. 필경.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유활락 형제역락이죠. 자, 자, 나에게 유활락, 유가 수로고 활락이 보가 되겠죠. 그죠? 활락. 자, 활락이란 거는 뭐 안 좋은 면으로 쓰이긴 하지만 글자 한 글자 뜯어볼 것 같으면 화는 기쁘다는 의미죠. 자, 락은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 형제 또한, 자, 또 역자죠. 또한 즐겁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형제 중 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우도 역시 즐거워하는 거고, 아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형도 또한 역시 즐겁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내용 자체가 평이하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 환자가 기쁠 환자죠. 기쁠 환자인데, 자, 그리고 락자는 또 즐거울 락이래 갖고 우리 요 락은 세 가지로 읽죠. 자, 일반적으로 즐겁다 하면 락, 자, 두음법칙하면 락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음악 할 때 악이라고 했죠. 음악, 악. 그 다음에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요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읽을 것은, 자, 읽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문장의 맥락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 또 기쁘다는 것도 일반 우리가 이제 기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는데, 자, 기쁘다는 의미의 글자들이 여러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실제 보면 아래쪽에 파란 글씨로 있는 것도 다 기쁘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 한자는 기쁠 한자는 왼쪽 편에 있는 거 황세관자죠. 황세관.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품은 흠입니다. 자, 하품은 입을 벌린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황새의 특징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자, 눈썹이 좀 짙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황새관을 표시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슬픔보다는 기쁨은, 겉으로 호탕하게 웃음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입을 벌려서, 요 하품 후자가 입을 벌려서 밖으로 기운을 드러내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눈에, 이제 눈웃음을 치고, 눈이나 눈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눈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 기쁠 한자를 볼 것 같으면, 요 희자, 기본 여기 이제 기쁠 희자죠? 기쁠 희자인데 사람인변이 와도 요 기쁠 희자고요. 또 보면, 어제 마음신변이 와도 역시 기쁠 희라고 우리가 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오자, 오른쪽에 오자인데 소리가. 요거는 우리 오락할 때 하잖아요. 즐기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쁠 이자고요. 똑같이 요 기쁠 열자입니다. 열. 불교에서 이제 법열, 법열을 할 때 기쁠 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오른쪽에 유라고 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기쁠 유자고요. 원래는 또 기쁠, 구차하다 할 때 투라고도 읽지만 유자고. 요건 즐겁다라는 즐거울 락자고. 요게 기쁠 흔자입니다. 흔이라죠. 기쁠 흔자고요. 자, 요건 이제 달감자라 그러죠. 아주 느낌이 달달한 것도 기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즐기다는 의미로 즐길 탐자입니다. 탐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는 기쁠 희, 즐길 오, 기쁠 이, 기쁠 열, 기쁠 유, 기쁠 희, 즐거울 락, 기쁠 흔, 달감, 탐할 탐, 그래, 즐길 탐, 그래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글자 안에는 기쁨의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기쁨의 반대는 요 슬픔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와 있는 요 글이 슬플 애죠. 애. 그 다음에 요거는 슬플 오라고 했죠. 오른쪽 까마귀 오가 있기 때문에 소리 오자. 슬플 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내, 화가 나는 성넬로, 화넬로, 노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도 많이 나오죠. 슬플 도자입니다. 슬플 도자. 슬퍼할도, 슬플 도고. 그 다음에 요것도 슬퍼할 첫자죠. 첫자. 우리 처량하다 할 때 요 첫자 쓰죠. 앞에 요 도자는 우리 애도하다 할 때 도를 쓰고요. 요 처량하다 할 때 첫자 씁니다. 슬퍼할 처. 원래 또 처지만 오른편에 있는 게 요 서기 때문에 또 바쁘다 할 때는 또 바쁠 서자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슬프다 할 때 슬플 비자죠. 슬플 비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슬퍼할 개자입니다. 개자. 우리 보면 이제 비통에 넘쳐서 개탄하다 할 때 슬퍼할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쓸고자죠. 쓸고자도 쓰다는 개념이 슬픔에 젖어 있는 아주 깊은 슬픈 상태를 이제 쓸고자를 씁니다. 자, 이 관련 글자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글자들을 나중에 자주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뜻을 새겨볼까요? 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형제 또한이죠. 형제 또한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형제끼리 즐겁다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기쁨이 있을 때는 진정 함께 해주고 가장 기뻐해주는 게 이제 부모, 형제죠. 피부치들인데. 자, 형제가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의지할 곳은 막상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나와 피를 나눈 그런 혈육들이 있는 형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좀 덜 외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형제 같은 관계, 또 진짜 형제 말고도 형제 같은 그 사교 모임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아유한, 반대의 경우죠. 아유한. 형제 여구라. 자, 이것도 나에게 우환이 있으면, 요 근심하다, 둘 다 근심할, 걱정할, 요 환이죠, 환. 기본적으로 이제 우환이라 하나의 단어로도 우리는 쓰이지만은,
실제 이 우자를 볼 것 같으면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머리혈의 이음자인데 그다음에 덮을 멱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 심자가 있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면 이제 심장 부위고 머리혈이가 머리 부위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심장을 요 가슴을 짓누르고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 아래쪽에 이제 치자죠. 뒤쳐져올 치, 머뭇거리고 뒤진다는 의미인데. 자, 어쨌든 머리가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이나 근심걱정이라고 나타내는 단어고, 요 환도 마찬가지죠. 자, 일들과의 일들이 중첩되어 하나로 엮어져 꿰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뭐 꿰일관, 꿰일천하고 관계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근심걱정은 이제 뭔가 산적해 쌓여져 있는 겁니다. 뭔가 또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다 근심걱정이죠. 그런 것을 이제 훌훌 벗어버려야 될 텐데, 아무튼 나에게 근심무한이 있으면 형제 또한 걱정한다, 근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해주는 형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되죠. 뭐 심리적으로 또 혹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자기 자신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실제로는 이제 형제들에게 배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되면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불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불가항력이 있을 때 도저히 어쩌지 못할 때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형제이고, 같은 형제가 손을 내밀면 그냥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보다 좋은 내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아유우한입니다. 아유우한, 나에게 우한이 있으면 형제 또한 근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유타친, 기약 형제. 자, 비록 숫자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언정. 자, 비록 유타친. 자, 타친이니까 다른 친척, 다른 친척이란 뜻으로 새기는 게 낫겠죠, 그죠? 비록 다른 친척이 있지만은, 비록 뭐뭐 하지만 할지언정. 기는 이제 어찌기죠. 어찌 뭐뭐 하겠는가 라고 해갖고 의문형이나 반어문을 만들겠죠. 여기서 이제 반어문을 써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써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같을 여자와 같은데, 형제와 같겠는가? 어찌 형제와 같겠는가? 다르게 얘가 어찌 형제만 하겠는가? 그 말이죠. 비록 다른 친척이 있지만은 어찌 형제만 하겠는가? 자, 우리가 이때까지 요 사자수학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이 우리 동량들, 어린, 학우들에게, 형제지간은 한 나무에서 난 가지, 한 동기간, 같은 부모,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다양하게 이 형제의 개념을, 동료, 하나로 엮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 땅에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에서 이제 80억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는 딱 단지 딸랑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요즘은 또 형제들도 뭐 많아야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75억, 80억의 사람들 중에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 나의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뿐만 아니고 이 형제를 하늘이 점지해준 그러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 이 75억, 80억이 가까운 이 사람들보다도 친밀한 요소를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그런 지경에 뭐 재산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감정상 뭐 분쟁들이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뉴스에도 나죠. 이러한 것 또한 뭐 형제 간에도 각 가정마다 각 집집마다 친밀함의 정도가 차이가 있죠. 자,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자, 이런 것이 남아있고 가장 최선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몸소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삶교육이겠죠. 자, 아무튼 비록 다른 친척이 있지만은 어찌 형제와 같겠는가? 자, 이 약자가 이렇게 수로로 쓰였습니다. 앞에서는 비록 유 보호로 쓰였죠. 형제와 같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화목, 부모 희지죠. 그냥 화목하니까. 자, 당연한 말이죠.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화목자리로 화할, 요 화자는, 일반적으로 화할, 그죠? 그 다음에 화하다, 뭐 사이가 좋다, 뜻이마 사이가 좋은 상태, 뭐 화목하다, 온화하다 할 때 또 조화, 예를 화를 쓰고, 요 목도 뭐 한자어로 풀이밖에 할 수 없죠. 화목할 목, 그러죠. 화목할 목인데. 아주 화목하고 온화하고 친하고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하나의 단어로 쓸 것 같으면 서로의 뜻이 맞고 아주 정겹고 정다운 상태를 이야기하죠. 실제 보면 이제 화목의 중에서도 요 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 보면 소리는 왼쪽 편에 이제 눈목자가 나지만 실제 이제 눈목자도 나무 목자 항상 이야기하죠. 이 목이라고 소리가 나는 거는 두 세계를 연결해서 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목이라고 하죠. 사람 눈도 눈 바깥의 세계와 사람 인체 사람 속의 세계를 이어주는 거고, 또 나무도 그죠? 땅이면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줄기와 가지, 그 다음 땅 아래에 있는 뿌리의 세계. 그래서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고, 또 확장되어 가서 사람 손목, 팔목, 목도 전부 다 마디마디가 서로 이어주죠. 그죠? 우리 길목 하는 것도 길과 길이 이어지는 곳을 길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소리 자체가 그런 게 연결해 주는데, 서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흑토, 그 다음에 8팔 흑토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흙과 흙을 서로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흙을 쌓고 흙을 위에서 계속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북돋다, 도탑다 그러거든요. 도탑다. 그래서 두껍다. 그래서 친후하다. 친밀함이 아주 두꺼운 사이. 서로의 관계나 사랑이나 인정이 깊고 너무 도탑다 할 때 도탑다는 말을 여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는 게 그냥 화목하는 게 아니고 온화하고 그저 친밀하고 그 사이가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져만 가는 거야.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로 태어났을 때 그대로 이제 방치해둘 것 같으면 쌓여지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형제지간에는 서로 이제 뜻이 맞고 사이가 좋은 것도 계속 서로를 향해서 우애와 공경으로서 서로의 그런 관계를 계속 도탁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대한 효도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애와 같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형제지간에도 항상 서로를 향해서 생각을 하고 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도탁게 해야만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구절 있죠. 자, 사사여친. 필경이죠. 사사여친, 필공, 필경. 자, 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명사로 쓰면 일사자죠. 일사자인데 수로로 쓰면 섬기다 그랬죠. 섬기다. 자, 그래서 사사. 자, 요 사자는 스승사자니까 스승을 섬기는 것. 스승을 섬기는 것이 주어에 스승을 섬기는 것은 여친이니까 어버이를 이야기하는 거. 어버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스승을 섬기는 것은 어버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 있죠. 이제 우리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말이죠. 자, 이런 한번 읽어볼까요? 군사부 일체. 군사부. 자,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일체라 한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신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제자고 어버이에 대해서는 자식이죠. 자,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그다음에 어버이는 자, 일체다,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승을 섬기는 것을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섬기는 그런 충성도, 임금을 섬기는 충성도 부모를 대하는 효의 정신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필공, 필경이라.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이것도 공경하라는 거죠. 공손하고 공경하라. 이 글자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공손하다. 이 공손하다는 말은, 뭐, 다 한자어니까, 공손하다 하니까, 이거를 한자어가 아니고 다른 말로 풀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 공손한 거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적으로 공손한 거는 이제 예의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예의를 바르게 하라. 이 예의를 바르게 하다는 것을 다른 게 말하면,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공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공자가 예의를 바르게, 즉,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공.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갈공이라고 해요. 삼가하다 할 때 삼갈공, 그러고 삼가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삼가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보다 주의 깊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서 예의를 바르고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삼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를 볼 것 같으면 위에는 함께 공, 뭐 모두 공, 함께 공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이제 마음심변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심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글자를 풀이할 때는 이제 위에 나타나는 것도 두 손이고도 이것도 두 손이라고 해요. 두 손. 손과 손을 잡는 건데, 실제 보면, 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함께 공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공은, 뭐냐면, 자기보다 높은 존재, 아니면 어떤 의례나 의식, 행사에 참여할 때, 아주 엄숙한 자리에 참여했을 때, 자, 위에 있는 것은, 자, 눈이나 눈썹을 깔고, 또 왼쪽에 있는 손을 양쪽으로 모으고, 자, 마음은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그 자리에 참석한 의미만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야, 공손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실제 뭐 어른을 만나도 하다못해 학교에 여러분의 이제 스승님이 계시지만, 뭐, 진짜, 뭐랄까, 마음에 들고 존경하는 스승님도 있지만은, 자기를 뭐, 마음에 들지 않고, 평소에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뿐만 아니고 사회, 직장, 상사, 뭐, 모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고 좋아하지 못하는, 또 아니면 속에서 끌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는 그런 그런 감정을 절대 밖으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중하게 그 자리에 맞고 격식에 맞고 의례에 맞는 행동, 예의, 예법을 통해서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게 하는 게 바로 공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은 그 행동적인 측면에서, 간혹 TV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TV에 보면 예전에도, 사극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현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현대도 나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장례식이라든지 추모의 행사를 할 때 반대편에 있고 원수와 같은 사람도 그 장례식에 찾아오잖아요. 그죠? 비록 나의 원수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주 존엄한 자리이고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주가 그분한테 예의를 차리고 깍듯이 절을 하고 그런 예식을 보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공손이라는 거예요. 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에는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존중하다는 의미도 있고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에서 나온 그런 뜻은 원래 글자에 다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 볼 것 같으면, 경은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우리 구차할 구자잖아요. 구차하다. 구차다는 건 뭐 사는 거나 행색이 좀 궁색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와 같은 심리 상태, 그죠? 근데 거기서 또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리고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어떻게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싶지만은, 오른쪽 보면 요 칠복자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살고 자기가 상태가 안 좋고 보면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불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상태를 억누르라는 의미의 경자, 공경이란 말은.
그래서 그 문제 공과 경은 다른 게 아니고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억누르고 오로지 그 자리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경을 보면 실제는 정중하다, 뭐 바르다, 훈계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요 경자에도 삼가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공이나 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경하다, 공손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좀 안이 꼽아도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 자리에 격식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공손입니다. 공손, 공경입니다. 자, 아무튼 스승을 섬길 때는 어버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버이 같이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항상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손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버이. 여러분들도 막상 여러분 부모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님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시고 또 성인 학습자분들은 오히려 그저 또 자식을 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공경과 이 공손, 공경이란 이 말 자체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나 그 관계, 사회적 관계의 중시해서 지켜야 할 예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배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활락이면 형제 역락이니라. 아유우환이면 형제 역운이라. 수유타친이나 기약 형제리요. 형제 화목이면 부모 희지시니라. 사사 여친하야 필공 필경하라. 자, 다시 한번 강도에서 뜻풀까지 해보면요. 아유활락. 자, 아유, 나에게 활락이 있으면, 활락 자체가 환이 기쁨이고, 락은 즐거움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형제 또한, 형제 역락이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유우환, 나에게 우환,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형제 또한 근심한다는 거죠. 형제 역우, 형제 역우. 수유타친, 비록 할지언정 유타친 다른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있으나 자 기약 형제라 기약 어찌 같으리요 같을 약자죠. 어찌 같으리요 자 형제와 같겠는가 말이야. 형제만 하겠는가. 형제의 화목이면 형제가 화목하면 요 화가 아주 조화스럽고 그저 화합하고 요 화목하면 부모님께서 희지 자 그것을 요 화목하고 이 형제들이 화목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사 여친하야 사사 스승을 섬기는 거죠. 스승을 섬기는 것은 어버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하라는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